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내일 아침쯤이면 북조선 수령동지 김정은 위원장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뭐라고 또 한 말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방부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1일 북한이 날린 미사일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우리 장관의 답변 태도가 용감을 넘어서서 거의 오만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이 얼집 프리덤 가이디언 훈련 내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집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원님이 훈련을 계획이라도 해봤나? 참가이라도 해봤나? 라고 거의 그런 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한미 간의 공동훈련은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과 그리고 얼집 프리덤 가이디언 연습이 있습니다. 훈련, 연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은 말 그대로 실제 병력을 시나리오에 따라 유사시에 일어날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그게 필요한 전투력과 병력을 다 동원해서 하는 훈련이지만 실제로 모든 병력, 모든 전투력은 못 와도 몇 분의 1 정도의 전투력과 병력은 가져와서 실전에서 해보는 겁니다. 요새 키 리졸브 훈련하고 같이 키 리졸브라는 건 키 레솔루션과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소위 말하는 훈련이라는 뜻으로 중요한 결심이라는 뜻으로 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하면서 독수리 훈련도 같이 합니다. 야외 기동 훈련이죠. 이때는 이제 미군들도 오고 뭐 전폭기도 오고 항모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얼집 프리덤 가이디언은 훈련이 아닌 CPX 소위 말하는 코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 해서가지고 도상훈련이에요. 도상이라는 도자는 지도도자입니다. 지도 위에서 이제 지도 위에서 안 하니까 이제는 컴퓨터로 하고 있죠. 컴퓨터 위에다가 뭐 항모도 그려놓고 이 잠수함도 그려놓고 병력도 그려놓고 해서 하는 일종의 컴퓨터 워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게임인데 장관의 답은 당신이 말이야 얼집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걸 훈련이라 하는 거 보고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하고 하지 않는 이 소위 말하는 코맨드 포스트에서 하는 이 CPX 게임도 구분 못하는 연습도 구분 못하는 식으로 핀잔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이 훈련 해봤나? 참 훈련 계획을 만들었나? 참관해봤나? 아니 국회의원이 거기 앉아가지고 훈련 계획 짜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CPX 할 때에 98년인가 언제 김대중 대통령이 참관한 적이 있지만 이 도상훈련 때도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참관하지 않습니다. 거의 참관시키지도 않고 참관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특별히 리퀘스트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이런 남한이 뭐 북쪽에 어떻게 공격할 때 인구가 뭐 얼마가 수도권에 인구가 얼마 죽고 어쩌고 이게 다 실전에서 나온 게 아니라 CPX 소위 말하는 도상훈련을 통해서 계산하고 추정한 결과입니다. 한다는 얘기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떠드느냐. 또 얘기를 암만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안 한다 하면서 우리 군을 폄하를 한다고까지 대몰아치기도 합니다. 대꾸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북쪽이 천박한 용어를 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원래 맏형이라는 거는 막내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거나 앙탈을 한다고 해서 같이 부딪히지 않는다. 이 김정의가 자기를 막내라고 하고 우리를 맏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김정의가 하는 짓을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데 그걸 앙탈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한 소리를 할 겁니다.
우리 대통령한테 괜히 뭐 똥이니 뭐 도적이니 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들에게 핵을 갖도록 도와준 생명의 은인 같은 박지원한테도 뭐 입에 구린내가 나느니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얘기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간에가 갖고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우리하고 가까운 참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뭐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한데도 뭐 사실 박 의원이 만약에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웃고 넘긴다는 식으로 받아치우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우리를 발톱에 때같이 여기는데 국방장관이 북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뭐가 한 소리 나옵니다. 한 소리 안 나오면은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국방부 장관의 대답 걔들이 그렇게 북쪽이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국방력이 우리 입으로 떠들거나 우리한테 단거리 미사일 날리고 무슨 방사포를 쏘고 이런다고 해서 북한식 에이테킴스를 날린다고 해서 우리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입으로 떠들고 욕한다고 국방력이 약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그 탄도미사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그리는 포물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식으로 그리고 미사일의 고도도 우리의 KAMD 한국식 방공 미사일 체제로 막을 수도 없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또 막을 수도 없고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희한한 빈 공간인 도저히 요격이 불가능한 고도 30km를 날라오면서 지그재그식으로 날라오는 이런 소련제 이스칸데르급을 흉내를 내가 만든 것을 날리는 데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 날리는 것도 사거리 230km가 북쪽이 날리는 데서 계산을 해보니까 목표 지점이 오산, 평택, 청주 비행장이 있습니다. 청주 비행장 발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후방기지로서 대구 K2와 청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산에는 탱고가 있어요. 지휘소가 있습니다. 지휘연습소. 다시 말하면 지휘와 통제와 커맨드 컨트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지휘 통제, 컴퓨터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평택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 때릴 수 있는 방사포를 날려도 우리 혼자서는 대응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대응체제 중에 하나가 에이테킴스라는 지대지 전술무기인데 북한이 만들어 이번에 날린 걸 보니 그에 맞먹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도 우리 혼자서 지금 대응할 수 없는데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막내가 그렇게 앙탈 부린다고 마탱이 그게 일일이 대응할 거 있나? 우리가 그렇게 입 다물고 해서 국방태세가 약하지는 않다. 계속 안 한다고 꾸중만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국방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국방부를 그렇게 폄하하는 거야. 국방부 폄하는 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고 있어. 국방장관 당신이. 왜? 군 통수권자까지 나서가도 김정은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똥이니 개니 도적이니 걔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안보실장도 대답 안 해. 여당 당대표도 말 한마디 해. 기껏해 한다는 여당에서 한다는 얘기 뭐요? 북한이 수위조절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수위조절을 어떻게 하는 게 수위조절이야?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하는 게 수위조절이야? 그뿐 아니에요. 이거 허풍이야 허풍. 뻥치고 있어. 막내 앙탈에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할 방법도 없어. 능력도 없어. F-15K 모형을 함남에 있는 선덕 AN-5투기 본부에서 선덕 비행장 인근 이 AN-5투기 본부 기지에서 AN-5투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려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모형 F-15K와 같은 실질 크기와 똑같은 모형 만들어 놓고 정밀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뻥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일 거예요. 왜? 2011년 연평도 폭격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현역 의원일 때 가보니까 3군데를 우리가 맞았어요. 북한이 날린 장사정포. 예, 3군데를 맞았는데 3군데가 다 맞은 지점이 똑같아요. 포신 옆에 포문의 맞은 지점이 땅으로부터 높이 2m, 그리고 포신 옆에서부터 문턱 시작하는 포문 에서 시작점에서 90cm 떨어진, 그리고 폭격을 해서 태운 장소들이 다 어디냐? 지휘통제소. 옛날에 탄약을 놔뒀던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던데. 물을 공급하는데. 식량창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진 데만 폭격했어요. 물론 민간인 집이 몇 채 탔지만 무차별 폭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서 때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연평도를 지키는 그 대대에 장이 저에게 브리핑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연평도에 내려와서 어떻게 내려온지는 모르죠. 아니면 연평도 내에 첩자를 심어놨은지. 구글 지도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때만 해도 구글 지도를 지금처럼 많이 쓸 때가 아니에요. 북쪽에서 그려가서 그걸 놔두고 매일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센치 몇 미리까지. 그러니까 때리는 게 정확하게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야. 근데 8년 전에 거짓하던 인간들이, 북쪽이 지금 F-15K 모형 만들어 놓고 정밀 폭격 훈련 안 하겠어요? 당연한 거요. 그리고 왜 AN-5투기 기지 부근에서 이 연습을 하느냐? 이것은 F-15K를 노리는 게 아니고 AN-5투기 기지에서 훈련하는 건 뭐냐? AN-5투기라는 것은 아주 낡은 비행기입니다. 사실은 성능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이게 나르는 고도가 아주 낮고 저속으로 날라요. 레이더망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날라와도 잘 몰라. 날라와서 어디로 이게 앉을 수 있느냐? 착륙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데가 골프장이야. 골프장 페어웨이야. 혹은 다른 산등성이에 평평한 데야. 얘들이 뭘 할 수 있다? 특수부대, SOF,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시스, 특수병 데리고 와. 수도에 독극물 넣는다? 정유수 폭발한다? 광화문 광 케이블 자른다? 해놓고 가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일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프레이드 할 때 몇 번 보여준 핵가방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일을 저질러 놔놓고 AN-5투기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놓으라고 눈에 보이는 원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북한이 안 씁니다. 미사일도 소위 말하는 기동형에다가 쓰는 이유는 원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쏘고는 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원점 파악이 안 돼요. AN-5투기로 실어다 나르는 특수부대들은 더 원점 파악이 안 돼. 소요작전 정도로 특별한 거리를 얘기하면 또 뭐 그 지역에 직감 내려간다니까 디테일하게 특별히 얘기를 못하지만, 예를 들자면 문산이나 파주, 강화, 김포, 이 DMZ에서 가까운 지역에 가져와서 소요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폭탄, 핵폭탄, 뭐 가스, 정유수 폭발,
수돗물 오염, 석유 저장고, 저유소 폭발하거나 문제를 만들고 밤중에 가그 지랄을 하고 올라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 뭘까 찾는 거야. 국방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AN5투기를 가지고 그 옆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 보니까 조만간 뭔가 남쪽 사회에 소요를 일으킬 작정인 거예요. 저는 10월 11일 예사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미사일 같은 거 날렸으니까 서울에 있는 혹은 수도권에 있는 인명피해 수천 명 수백 명 낼 필요가 없어요. 북한도 이제 돈들이가 전쟁 안 한다는 겁니다.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수도권을 소요만 시켜도 사람 한두 명 피해만 하고 혹은 수십 명 수준의 소요만 일으키고 도망가면은 수도권 2천만이 대혼란이 됩니다. 디도스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강계획을 자르고 난리를 치고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 거짓하고 도망가면은 어떻게 추적을 해? KT 방화 사건 아직도 우리 정부가 속 시원한 답을 안 줘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을 보는데 저를 보고 가짜뉴스 퍼뜨렸다고 또 난리를 쳐요. 아니 그 정도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정도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북쪽에 대응한다고요? 국방부조차 나서가 대응 방법도 못 찾으면서 쩔쩔 헤매면서 이거 다 허풍이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국방장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의주시한다. 검토 중이다. 신중하게 대응한다. 알지만 대응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김정은이 이런 짓을 하고도 미사일 날리고도 하니까 욕하니까 수위를 조정해가면서 수위를 조정하면서 고려하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얼버무리는 걸 보면은 아니 미사일 그렇게 날리고 욕을 바가지 하는데도 수위 조절한다고 신중하게 대한다고 보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김정은을 감싸는 정도라면은 우리 국방장관 똑같이 나가 얘기할 거예요. 그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사 중이다,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 재원을 확인하고 있다, 몇 달 걸린다. 귀에 익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이 이런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얘기하기에 네가 뭘 알아? 연습과 훈련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그 용어는 안 썼지만 그 UFG라는 게 훈련이 이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이라는 걸 모르냐고 따진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훈련을 계획해 본 적 있나? 참관해 본 적 있나? 군대 사기 죽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군대 사기는 국방장관이 제일 앞장서가 군대 사기 죽이죠. 이런 허풍 여기뿐 아닙니다. 지소미아 결국 보세요. 폐기 못하는 거야. 지소미아 자체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일본의 한 방울 먹이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가 박살이 나요. 원래 지소미아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역할을 명시해 둔 것이 미일안보동맹이야. 그런데 후방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탄약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여러 군수물자 정비 다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일 간에 서로 제대로 알고 탄약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와중에 평시에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날릴 때에 그게 일본에게도 위협이 되니까 미사일을 날릴 때 혹은 핵실험을 할 때 그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아는 대로 일본은 아는 대로 서로 간에 정보를 바로 교환함으로써 북한이 일으키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지소미아 협정이야. 근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해? 트럼프가 미쳤다고 우리를 돌봐줘. 아니라도 지금 방위비 5배 내라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1원도 들여가지고 한국을 돌볼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야. 이때까지 전폭기 가져오고 항모 가져와도
기름값, 그 다음에 인력 병력 데려와도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그 돈 다 차지하겠다는 거야. 우리 돈 들여가 그런 훈련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까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말이야, 한미 공동훈련 그거 별로 안 좋아. 한편 김정은에게 내가 그렇게 심하게 너에게 하지 않겠다라는 안심을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 거야. 돈 안 내고 동맹을 원하면은 돈 내는 만큼의 동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볼턴이 오고 국방장관이 신임 국방장관이 와서 우리 보고 지소미아 깨지 말라고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깬다고 난리치면 한미동맹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할 거야. 그런 압력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거 지소미아에서 꼬랑대기를 뺄 리가 없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라고 만들어가 위원장이 나서가 한다는 게 지소미아 파괴해가지고 일본을 박살내겠다고. 어떻게 박살내? 이제 국민들한테 이 소리 크게 하지도 못하는 게 슬그머니 뒤로 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정의당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에 똑같이 나서가지고 골치 아프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서는 안 돼? 벌써 강함찬 함 4,400톤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다 갖춘 그 함선에다가 군함에다가 300명 태워가 기뢰를 탐지하는 기술까지 실어서 보냈어요. 아덴만으로. 해적 잡으려고 대함, 대공, 대잠 능력 있는 4,400톤짜리 군함을 구축함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300명 병사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기뢰를 찾는 시설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덴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트럼프가 난리를 치면 형님 여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갈게요.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그래 놔놓고 국민들한테 표일을까봐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에? 이미 파병한 겁니다. 이미 파병. 파병이라고 떠들면 표 날라간다 이거죠. 반미 친북들한테 지지 떨어질까봐 지지율 50% 이상은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 숫자가 진짜든 가짜든 일본 화이트리스트도 보세요. 맞장구 치면서 뭐 일본을 끝장을 봐주겠다가 바로 깨갱했잖아요. WTO 제소한다니 그건 안 하고 일본에 대한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거로 맞장구를 쳤어요. 맞대응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 팔뚝을 자른 건데 우리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거는 찰과상이야. 찰과상. 상처도 안 입어. 피 조금 흘리고 치워. 다른 수입 다변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전부 허풍 아니에요? 이제 좀 실리를 챙기자고요. 이 대한민국이 망한 이유 중에 조선이 망한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체면. 친중을 하면 할수록 체면 자존심을 더. 시진핑도 봐. 그 유교가 가져온 게 체면이에요. 체면. 자존심. 허풍. 선비가 굶어 죽을 사흘 동안 대추씨를 빨고 앉았어도 굶어 죽는 하이서도 대추씨를 빨지 옆집에 가가 먹는다 같이 협력해가 먹을 거 좀 돌라 소리 안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꼿꼿한 선비 정신인지 몰라도 WTO 체제에서는 안 먹혀듭니다. 그렇게 대추씨를 빨고도 살 수 있으려면 곳간에 양식을 뒀을 때에 다이어트 겸 대추씨 빨고 앉았는 거지. 이제 허풍 그만 치고 실리 찾읍시다. 실리. 김정은한테 욕먹는 거는 문 대통령이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똥이 되고 개가 되고 도적이 되는 거요. 국방부 장관이 뭐 나서가지고 북쪽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다라는 허풍치는 건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부에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먼저 나서서 군인 장병들에게 사기를 키워줘야 돼. 그러려면 대응 체제나 똑바로 갖춰. 국방위원회에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교육한다는 식으로 당신이 훈련이나 해봤어? 훈련 계획 세워봤어? 참관이나 해봤어? 연습하고 훈련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오만은 그만 보여주고, 김정은이가 내일 아침에 말로 또 대받으면 다행인데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애 놓튀기 훈련시키는 거. 이게 서해 5도 진짜 성동격서식으로 최근에 동쪽만 계속 흔들다가 10월 10일 나는 예사로 안 봅니다. 그때쯤 내가 서해 5도에 여기저기에 공기 부양정 보내고 무슨 해안포 날리고 장사정포 날리고 방사포 날리고 인명피해 얼마 안 돼도 남쪽이 대수라장이 됩니다. 그때도 우리의 국방태세는 변함이 없고 북한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정답 말할 답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예의주시한다. 검토한다. 신중하게 대응한다. 재원을 조사 중이다. 그 말이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군의 사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쓸데없는 헛붕이요. 그게 오만입니다. 그건 국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건설적인 댓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